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얘기는 제가 지금 왜 했냐면 지금 이게 삼성 파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큰 손해배상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고 공급망 충격이 생길 수 있고 투자 지원에 대한 손실도 발생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노조법 2, 3조 개정안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노조의 가입 범위 확대라든가 손해배상 책임 제한들 때문에 기업이 지금 뭔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노조가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하고 싶었던 이게 뭐냐면 노조가 무리하게 지금 요구를 하는 게 노조한테 최선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끔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노사 간의 둘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하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 이 상황쯤 되면은 그래도 정부에서 좀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좀 중재하려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서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삼성전자 DS 부문의 그 파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원청의 책임을 물어서 그런 협력사들도 같이 파업에 동조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서 노노 갈등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2차, 3차 벤더들이 왜 이게 아까 우리 박명호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잘 되고 있는 것이 오로지 삼성전자만의 그 공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협력사의 도움도 받았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세액 공제도 많이 받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 과실을 너희만 누리려고 하냐 우리랑 나눠야 되지 않냐 이런 요구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 1라인부터 4라인까지 정지가 되면 분당 수십억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1회 손실이 뭐 수백억이라고 하고 주가 환율 민감도 이게 즉각 반영되고 이게 이제 가시 비용이라고 단기의 가시 비용이라고 하면 장기로 가면은 공급망 다변화돼서 결국 고객을 뺏기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신뢰를 잃어버리고 산업 생태계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파업이 실제 발생하기 전에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제가 전달했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해결 방안이 뭐냐 이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방안이 뭐냐. 저는 이번에 그 삼성전자에서 노조에서 요구하는 걸 보고 내가 저기에 노조의 대표라면 과연 어떤 안을 제시할까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저 같으면은 그냥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임금을 조금 더 올려달라고 하거나 왜냐하면 임금은 한번 오르면 다시 내리기 어렵잖아요. 하방 경직성이 있으니까 얘는 누적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달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효과를 갖거나 또는 차라리 그냥 성과급을 받으면 이게 결국 근로소득이 되거든요. 그럼 근로소득이 되면 지금 만약에 저 정도 그러니까 40조 정도가 배분이 되면 1인당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이 된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45%는 세금 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느니 차라리 저 같으면 퇴직연금에 넣어달라고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충분히. 네. 그런데 지금 너무 평행선을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성전자 노조에서 하는 얘기가 성과급 기준이 뭐냐 공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개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마 경영 전략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영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공개를 못 할 거예요. 저라도 안 해요. 제가 CEO여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회사가 벤치마크 할 수 있는 데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대원칙은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대원칙은 이번에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표에 연기하자.
ROIC, TSR, EVA 같이 그다음에 뭐 투자 수익률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주의 총 수익률, 그다음에 이코노믹 경제적 영업 부가가치 뭐 이런 것들 뭐 객관적 지표가 있으니까 이걸 놓고 같이 얘기해 보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고 또는 구간별 차징 배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게 누진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누진세 역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증가할 때 성과를 배분하는 거는 이렇게 익스포넨셜이 아니고 이렇게 루트처럼 이렇게. 그래서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도 성과가 크게 늘지 않게끔. 왜냐하면 그래야지 기업이 또 안전망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자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보면 이제 뭐 3년 PSU나 RSU, 5년 장기 성과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미래로 나누어서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단기층 경우는 적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하방에 캡이나 플로어를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얼마가 되더라도 최대 얼마 그 다음에 만약에 손실이 나도 최소 얼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클로백이라는 거는 이건 뭐냐면 이번에 줘요. 주지만 회사가 어려울 때는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비전. 그러니까 뭔가 노조도 주장을 할 때 납득할 만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달라. 그 다음에 아까 제 기사를 보니까 오늘 파업했을 때 나왔던 구호 중에 하나가 생존권 보장이었대요. 근데 그 말 듣고 사람들이 댓글이 너무 웃기다는 거죠. 삼성전자 직원이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공감대를 좀 얻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좀 지지층을 좀 얻어야지 협상에 나가서 유리할 텐데 그딴 소리 하면 다 묻잖아요 이렇게. 네. 삼성전자의 노조도 나눠라.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것도 사실 가능합니다. 3자의 중재기구라는 것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이건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정부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대신에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중재하는 기구를 두고 이번 성과급은 어떻게 합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가 있었냐면 그 다음에 이제 쿨링 오프랄까 그 신속 중재라든가 쿨링 오프라고 해서 얘는 뭐냐면 일단 노조가 파업을 하기로 결정을 해도 당장 파업하지 말고 시간을 좀 벌고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이런 의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글로벌 벤치마킹은 이제 독일하고 스웨덴 사례를 이제 많이 들거든요. 근데 독일하고 스웨덴은 사회는 어떤 거냐면 독일은 이제 노동이사제하고 감사, 노조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어서 공동 영역이라는 어떤 우리나라에 없는 지금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노동이사가 공기업에 생기긴 했죠. 근데 이제 그런 것과 그다음에 스웨덴은 이 모델을 뭐냐면 감사를 말고 이사만 선임하는 건데 여기서는 스웨덴 이 두 사례에서는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를 하되 단 책임도 가져진다.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한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딱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번에 실적이 되게 좋은 성과를 많이 봤는데 그러면 실적이 만약에 떨어져서 소리가 나면 그럼 니네는 노조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일반 시민들이 니네 그 월급 반납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근로자는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죠. 영역에 대한 책임을 질 거였으면 내가 자영업자지 근로자 하진 않을 거잖아요. 급여의 안정성 때문에 근로자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급여의 안정성이라는 건 회사가 존속할 때 안정성이 생기는 거고 회사가 망해버리면 그것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근로자도 노조도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공유할 거면 그러면 손실도 같이 공유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그래 노조 이번에 많이 벌었으니까 노조도 좀 많이 받아.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어려워? 그럼 노조도 기꺼이 좀 같이 동참해. 이러면서 지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중구난방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결론은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단순한 임금 협상이라든가 성과급에 대한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신뢰, 투자, 공급망, 국가 경쟁력까지 동시에 건드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존중해야겠지만 그렇지만 이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감안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픽셀 패러독스까지 고려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이제 해법은 거버넌스라고 했던 얘기는 노조도 근로자도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에 잘 돼야 되잖아요. 회사에 잘 돼야 근로자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협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은 노조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서 매우 유감스럽다. 사측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서 유감스럽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